안녕하십니까. 2021년 나눔과 꿈 온라인 설명회 사회 이슈 분석을 진행하게 된 나눔과 꿈 운영위원 남기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이슈가 증가하고 있기에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들, 잠재되어 있던 위험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눔과 꿈은 사회 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지원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대해서 더욱 민감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최근 사회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기관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강좌는 사회 문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에서 분석한 사회공헌 핫토픽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회 이슈는 다양한 경제, 사회의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사회공헌 핫토픽에서 제시한 3가지의 범주, 10가지의 테마, 26개 항목, 118개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주요한 이슈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범주는 공평하고 안정된 삶, 안전하고 평등한 삶, 공존하는 지구 환경입니다. 이 3대 범주에서 파생되는 10가지의 테마는 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불안, 교육 불평등 등에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자원순환 관리에 이르는 10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분류 항목과 이슈가 각각 도출되었습니다. 이 도출된 118개 이슈 중에서 전문가가 선정한 사회 이슈 10가지가 다시 있는데요. 이것은 3가지의 범주, 그리고 이 안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침체의 지속이라든가 교육 격차의 심화, 게임 중독에 이르는 10가지의 이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사회 이슈에 포함된 사회 문제들은 대체로 불공정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 정의 기반의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동학대, 학교폭력,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범죄, 게임 중독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 이슈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 10가지 이슈 중에서 2021년 나눔과 꿈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6가지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 침체 지속입니다. 2019년 국내에서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 침체의 지속 이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무려 1,827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GDP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세계 최대의 수준입니다.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모니터가 2019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4분기 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97.9%로 주요한 세계 34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의 징후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던 중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기 침체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더욱 취약한 북한 이탈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자원 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서비스 제공들이 필요하고 취약계층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무 컨설팅 지원 사업과 같은 것들을 기획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교육 격차의 심화입니다.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내용에 새롭게 중점 주제가 생겼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슈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입니다. 교육 격차 심화로 인한 기회 불균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사교육비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으로 27만 2천 원이었던 전년도보다 19,000원이 증가했죠. 1년 만에 사교육비 규모 및 평균 사교육비 모두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 5천 원인데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자녀의 사교육 경험은 부모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 가구 소득 양육자 학력별 사교육 경험 통계, 이걸 살펴보면요. 부모 학력이 대졸자 이상인 청소년의 88.8%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학력이 초졸 이하인 청소년은 30.6%, 중졸 이하인 청소년은 58.6%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직업훈련, 교육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서 부모의 소득 및 학력과 관계없이 아동 청소년의 교육 기회 평등과 교육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을 단위 통합 교육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청년 일자리 부족 및 감소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2019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이슈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20대 임금 근로자는 일자리 수와 일자리의 질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10년 동안 20대 임금 근로자는 감소했지만 50대 임금 근로자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20대의 입지는 좁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8년 32.3%로 1.3%가 증가했고요. 50대는 정규직의 비중이 2008년 60.2%에서 2018년 66.0%로 오히려 5.8%가 높아졌습니다. 통계자료에서도 보여주듯이 사회적 경제 영역 등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고요. 비구직 니트 청년 발굴, 지역사회 내 청년 네트워크 연계 활동, 이런 식의 사업들을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책 혹은 사업과 차별화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효과가 낮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이런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시도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시도를 장려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학교 폭력입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가정, 학교, 기업,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한국에서는요,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선 학생 자살로 큰 이슈가 되었던 2012년부터 매년 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조사 이래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2018년에 비해서
집단 따돌림 피해 유형이 6%가량 오르면서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 대신에 언어폭력이나 SNS 괴롭힘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주된 학교폭력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온라인에서 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 학부모, 교육자, 동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교내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대중들이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모든 공동체가 학교 폭력의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입니다. 스미싱이라고 하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가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택배 확인, 모바일 청첩장, 은행 등을 사칭을 해서 링크 주소를 문자로 보내 이용자들에게 링크 클릭을 유도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신종 범죄입니다. 2019년에 상반기 중에만도 스미싱 범죄는 17만 건이 나타나서 지난해 대비 20%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근 5년간 악성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악성앱 분석 건수 또한 2015년에 1665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733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7년간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는 7428만 건이었으며 2017년 이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엠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물 유포의 경우에 재유포 피해가 치명적이며 피해자들의 심리 정서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 대응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사이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됩니다. 특히 미디어를 접하는 세대가 낮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인식 개선, 사이버 범죄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이슈는요. 자원 낭비 및 유해 물질 배출입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유럽 플라스틱 고무 제조자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3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일일 배출량은 2015년 3,873톤에서 2017년 4,629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사건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여름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올리브 각시바다 거북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거북이들의 뱃속에선 플라스틱이 100% 검출됐으며 이 바다 거북의 개체군 내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조각이 18만 3천 개나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1200톤에서 이물질이 섞인 폐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요, 미국의 CNN 방송에서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쓰레기 산 문제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동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마다 바다새 5,000마리와 바다 포유류 500마리를 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영역에서 자원 낭비 및 유해 물질 배출 이슈가 산림이나 생태계의 훼손,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이슈보다 해결이 더 시급한 이슈로 나타난 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 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눔과 꿈 사업으로 지역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가공 시스템 교육,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주요 사회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평하고 안정된 삶, 안전하고 평등한 삶, 공존하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과 협력으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또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장 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는 혁신적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눔과 꿈 사업을 신청하시는 모든 기관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